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태평양 전쟁사 8부입니다. 그간 태평양 전쟁에선 미군 해군의 활약으로 태평양 내 일본군의 대동아 공유권을 차례차례 찢어가고 있었고 사이판과 괌까지 진출했습니다. 이제 해군의 목표는 대만을 거쳐 오키나와로 향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그간 주도적인 활약상을 내보이지 않았던 미 육군의 메가더가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해 필리핀으로 가자고 합니다. 메가더에게 설득된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동안 미 해군의 주도적인 싸움에 미 육군이 상당히 협조를 해주었으니 이번엔 미 육군이 필리핀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미 해군이 미 육군을 도와주도록 하였죠. 필리핀은 과거 미국의 식민지였고 그런 곳을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필리핀 탈환은 정치적으로도 명분이 있는 전투였습니다. 필리핀은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는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이랍니다. 따라서 루손섬이 필리핀 탈환전에서 미군의 최종 목표 지점이었는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듯 필리핀의 루손섬 밑으로 수많은 섬들이 있고 곳곳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에 곧바로 루손섬으로 진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들을 점령한 이후에 루손섬으로 진입해 필리핀을 장악할 계획이었는데요. 미 참모본부는 필리핀의 저 수많은 섬 중에서 가장 먼저 제일 처음으로 제압하여 점령할 섬으로 대규모 부대를 상륙시킬 수 있고 비행장도 건설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레이테 섬을 선정하였습니다. 메가더는 1944년 12월 21일을 레이테 섬 상륙날로 삼습니다. 그런데 1944년 9월 12일에서부터 16일 캐나다 퀘벡에서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스벨트가 회담을 했는데 이곳에선 필리핀 탈환전을 조금 더 속전속결로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에 미 합동참모본부는 메가더에게 12월 21일 레이테 섬 상륙작전을 2개월 앞당겨 10월 20일에 할 것이며 12월 21일에는 루손섬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미군은 태평양 방면 전력을 모두 모아 레이테 섬 상륙 투입시키기로 했고 그 많은 대군들이 움직입니다. 본격적인 상륙작전에 육군을 지원해주기로 한 해군에서 윌리엄 홀시 제독이 9월 9일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를 시험포격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시험포격이었지만 이를 대규모 상륙작전이라고 판단한 다바오 내 일본군은 본대에 미군이 민다나오 섬으로 상륙하고 있다며 오보를 보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고를 믿은 대본영에서는 예상치 못한 미군의 공격 루트에 당시 세부에 있던 항공기들을 전부 루손섬으로 모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시간이 지나 다바오의 소식은 오보라는 걸 깨달은 대본영은 루손섬에 있던 일본 항공기들을 다시 세부섬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괜히 뻘짓만 했던 항공기들이 다시 세부섬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미군에게 발각되었고 미군은 항공기들을 파견해 또 함상 폭격으로 일본 제1항공대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립니다. 일본 제1항공대는 필리핀을 담당하는 항공함대인데 지금 싸워보기도 전에 미군이 레이테만에 상륙하기도 전에 절반가량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레이테만 상륙작전 전에 또 하나 조지고 와야 할 곳이 대만을 지키던 일본 제2항공대였습니다. 대만과 필리핀이 그다지 멀지 않아서 레이테만 상륙작전을 하고 있을 때 대만에서 출격한 제2항공대가 지원을 해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륙에 앞서 대만을 집중 포격하기로 결정. 이번에도 윌리엄 홀시 제독이 나섭니다. 10월 12일에서 14일 무려 1,400여 개의 미군 항공기들이 대만에 집중 포격을 했고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제2항공대가 요격했지만 대부분 격추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항공기 1000여 대 중에서 500여 대가 격추되었고 이 대만 항공전에서 일본 제2항공대 역시 괴멸되다시피 하죠. 이렇게 미군은 레이테만 상륙을 위한 준비를 마치죠.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은 20만 명, 수송선만 700척. 이 대규모 병력이 1944년 10월 20일 4시간에 이르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후 레이테만에 큰 저항 없이 상륙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전간 상륙작전에 무사히 안착하고 13시경에 메가더가 레이테만에 입성하게 됩니다. 지난 1942년 필리핀을 빼앗길 때 도망치며 메가더가 남겼던 말 I shall return에 이어 필리핀으로 돌아온 메가더는 이 말을 남깁니다. I have returned. 대본영은 우선 태평양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일본군을 하나로 집결시켜 오로지 필리핀 방어에 투입하되 미군과 전면전을 치르기보다는 미군의 수송선들의 집중 공격, 미군의 보급을 끊는 전략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10월 20일 미군이 레이테만에 이미 상륙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도 대본영 측은 작전을 포기하지 않고 필리핀 해역 미군 수송선들을 찾아내 집중 공략하기로 하고 10월 25일 작전대로 동남아의 브루나이에서 전력을 다 모은 구리타의 제2함대가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최대한 우회해서 레이테 쪽으로 가기로 합니다. 구리타의 제2함대는 산 베르나르디노 해협을 거쳐 레이테의 북쪽으로 치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산 베르나르디노 해협에 미처 가지 못하고 24일 구리타 제2함대가 민도로 섬을 지났을 쯤 8시경 미군 초계정에 발각이 되었고 오전 10시부터 홀시 제독이 직접 이끄는 미 제3함대가 시부얀 바다에서 함재기를 띄워 구리타의 제2함대를 맹공합니다. 마닐라에서
해전에서 일본군 항공기도 떠가지고 미군의 경항모 한 척이 침몰하기도 했지만 일본 측에선 항공모함 무사시오가 침몰하는 심각한 전력 피해를 봅니다. 이 전투가 레이테 해전의 1라운드인 시부얀 해전입니다. 시부얀 해전의 승리로 산 베르나르디노 해협은 홀시의 제3함대가 꽉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구리타는 후퇴를 했고요. 그런데 일본 본토에서 이 필리핀으로 오고 있던 오자와의 제3함대가 있었습니다. 오자와는 함재기들을 띄워 미군들을 공습해 그들을 유인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습을 받은 미군은 오자와의 함대 위치 파악에 실패하는 바람에 오자와가 생각했던 유인 작전은 실패하던 찰나 10월 24일 시부얀 해전에서 구리타 함대가 패전해서 도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자와도 후퇴하기로 합니다. 하필 이때 시부얀 해전에서 승리한 홀시 제독이 오자와의 제3함대 위치 파악에 성공합니다. 시부얀 해전 승전 후 산 베르나르디노 해협을 꽉 쥐고 있던 홀시 제독은 오자와를 쫓겠다며 전 함대 탈탈 털어 오자와 잡으러 북상했고 애당초 오자와의 계획대로 유인 작전에 성공한 거죠. 덕분에 산 베르나르디노 해협이 텅텅 비게 됩니다. 한편 브루나이 섬에서 구리타가 출발을 할 때 함께 출발했던 니시무라의 함대가 있었습니다. 브루나이에서 출발한 일본군의 작전은 구리타의 함대가 산 베르나르디노 해협을 통과해 레이테의 북쪽을 공격하면 니시무라는 레이테의 남쪽을 공격할 예정이었죠. 그래서 니시무라의 함대는 레이테 섬의 남쪽 수리가오 해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니시무라의 함대 외에도 대만과 남중국해 인근에서 대본영의 지시로 시마의 함대가 레이테 남쪽을 공격하기 위해 역시 수리가오 해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니시무라 함대와 시마 함대가 함께 수리가오로 향하고 있는 건데 웃긴 건 두 함대가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수리가오 해협에 도착하고 보니 서로 본 거죠. 당연히 긴밀한 협력을 기대할 수는 없었고요. 10월 25일 새벽에 니시무라 함대와 시마 함대가 수리가오 해협에 도착을 하는데 니시무라 함대의 도착이 더 빨라서 니시무라 함대가 앞에 그 뒤에 시마 함대가 있는 형태였죠. 미군도 만약 일본군이 레이테로 쳐들어온다면 수리가오 해협으로 오겠거니와 생각해서 올데도르프 사령관의 제77 기동부대가 만반의 준비를 구축해두고 있었습니다. 어뢰전과 구축함, 순양함 등이 매복을 하고 있었고 새벽 3시경 약 15분간의 포격이 이루어져 니시무라 함대 중순양함 7척 중에 6척이 침몰했고 니시무라도 현장에서 전사합니다. 니시무라 함대가 일방적으로 털릴 때 뒤에 있던 시마는 굳이 나서질 않았고 앞에 니시무라가 털리는 것만 구경하다가 철수합니다. 이 전투가 레이테 해전의 2라운드인 수리가오 해전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수리가오 해전에서 일본군을 털었던 미군의 전함들 웨스트 버지니아호, 메릴랜드호, 테네시호, 캘리포니아호, 펜실베니아호 등은 과거 진주만 공습 때 일본군의 공습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던 전함들로 이 전함들이 수리 복구를 끝내고 다시 전투에 투입하여 수리가오 해전에서 제대로 된 복수전을 치렀던 겁니다. 한편 홀시 제독이 오자와의 제3함대를 추격하자 산 베르나르디노 해협이 비어버렸고 이 틈을 타 시부얀 해전에서 패전했던 구리타의 제2함대가 원래 계획했던 산 베르나르디노 해협을 통과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때 구리타의 제2함대가 10월 25일 오전 6시 사마르섬 해역에서 미군 호위 항모부대 테피3를 맞닥뜨립니다. 테피3는 6척의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구축함 3척에 호위함 4척 정도가 끝인 상당히 전력이 약했던 부대였습니다. 반면 구리타 제2함대는 순양함 8척에 구축함 11척, 무엇보다 전함 4척이나 있던 누가 봐도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테피3 함대는 적절히 싸우며 급하게 도망치지만 구리타 함대의 공격이 아주 맹렬했습니다. 이때 다행히 열대 기후였던 필리핀의 바다에서 스콜 소나기가 퍼붓고 있었고 테피3 함대는 스콜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 모습을 숨깁니다. 여기에 연막탄까지 사용하니까 구리타 제2함대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스콜 먹구름을 연막으로 테피3는 전열을 재정비했고 구리타 제2함대는 미군의 완전 섬멸을 위해 계속 추격합니다. 이때 테피3 구축함들이 방향을 돌려 구리타 제2함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가만히 있다간 부대만 섬멸되니 구축함들이 시간을 끄는 사이 항공모함이라도 도망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축함들로 10배 이상 크기의 전함을 상대하는 것이었는데요. 어니스트 에반스 함장이 이끄는 구축함이 가장 먼저 돌진해 어뢰 공격을 퍼부었고 연이어 다른 구축함들도 감동을 먹어 함께 나아가자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적진을 향해 바다를 갈라 달려들었습니다. 구리타는 일본군에게 철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니스트 에반스 함장이 타고 있던 구축함 존스턴 호는 침몰하였고 어니스트 에반스도 실종되어 사망합니다. 어니스트 에반스 포함 테피3 구축함들이 보여준 희생은 이후 미국의 영웅서사의 한 챕터를 정식했고 오늘날에도 미국인들은 이 사마르 해전 당시 야마토라는 거대한 일본 전함을 상대로 스스로를 희생한 테피3 구축함들을 모르지 않죠. 각종 밈으로도 회자되곤 합니다. 이 해전이 레이테 해전의 3라운드인 사마르 해전입니다. 사마르 해전이라는 격전의 오전이 지나고 구리타의 제2함대는 돌아가기로 합니다. 원래 목표를
목표로 했던 산 베르나르디노 해협이 비어있는데 테피스리 함대와의 전투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완전 철수를 해버린 겁니다. 이걸 구리타 런이라고 조롱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구리타 런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함재기들이 출격해 구리타 함대가 런할 수 있도록 항공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이때 미군은 듣도 보도 못한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일부 일본 함재기들이 공격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가미카제였죠. 9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